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좀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결국 이제 상승하면서 시총 1위로 등극하는 그런 힘으로 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그 부진한 소매 판매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나오기도 했지만 엔비디아가 3.51% 상승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총 1위가 됐고 또 퀄컴, ARM 뭐 이런 것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급과 주변 주들의 상승 때문에 우리 시장의 출발은 좀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 상승을 하면서 출발한 시장이었는데 뭐 하루 종일 적당히 오르내리고 뭐 하면서 그 상승 수준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해 가다가 끝에 이제 조금 더 상승폭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 우위는 오늘 이제 종일 이어졌다. 특히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4천 가까이 샀거든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선물을 거의 8천억 가까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의 현물 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또 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72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5,49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48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거의 이제 2,800에 육박하는 2,797.33포인트. 어제보다 1.21%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2% 정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처음에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플러스 0.85%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줄어들고 또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뭐 이러면서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 0.3%가 넘게 또 빠졌다가 그랬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권으로 오후 들면서 점차적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1,04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3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3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61.17포인트, 어제보다 0.26%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코스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늘 양봉이 안 되면 조금 앞으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꼭 양봉이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밑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현재의 우리 시장의 유동성 같은 걸로 보면은 상당히 선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까지 5거리 계속 음봉을 보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도지 십자가 형태를 띄웠는데 그나마 이제 뭐 음봉 도지보다 난 거죠. 그런데 5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을 이미 뚫고 내려와 있어서 내일 제대로 된 반등을 주지 않으면 또 상당 기간 코스닥은 또 고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환율은 1,381원 80전. 어제보다 7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동시에 샀습니다. 예, 외국인이 2,386억, 기관은 3,113억이나 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 영향력이 크니까 그랬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외국인 1,207억을 팔았고 기관이 38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팔았는데 외국인 34억, 기관이 109억, 나머지는 전부 샀어요. SCI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238억 사고 기관이 109억 샀고 포스코홀딩스도 429억 36억, 기아는 165억 46억, 현대차 153억 158억 이렇게 이제 양주체가 샀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191억 53억
2차전지 관련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서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역시 양매수입니다. 외국인들 162억, 기관 36억, 에코프로 186억, 기관 17억. 그 다음에 이제 HLB도 89억 7억해서 양매수고, 엔캠도 81억 11억 양매수인데, 알테오젠만 양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41억, 기관 114억.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움직이는 보면은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강관,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또 상승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석유공사 사장이 이번에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계 굴지에 어디 하면 다 할 수 있는 5개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곧 로드쇼에 들어간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특히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넥스틸이 그 풍력 발전하는 그 하부 구조물에 쓰이는 강관을 주로 그 롤 밴딩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0일 만에다가 1613억을 투자를 해갖고 대규모의 구조물 강관을 만드는 거를 오늘 공시했어요. 투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당히 강하게 끌면서 상한가네요.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나머지 여타 섹터의 상승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오랜만에 SOFC, 이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다가 요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다시 이제 조정을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이제 AI에 필수적으로 일렉트리시티, 이 전기가 필요한 중요성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이제 새로운 수급 라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반등을 했지만 앞으로 유심히 그 수급 라인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냥 너무 뭐 이런 건 너무 조금 가고 말 이런 게 아니니까 일찍 들어가실 것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생산, 주로 생산 쪽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다시 전기차 그에 대한 확산을 기대하는, 그동안 전기차가 막 안 팔리고 막 그래서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제 IRA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기대를 해서 주로 이제 2차전지 메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꿈틀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2차전지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시도잖아요. 다시 이제 상승하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막 서둘지 마시고 수급 라인이 완성되는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이거는 뭐 어제 이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올랐으니까,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빠졌지만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류 체인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종목에 따라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거는 오늘 이제 숨고르기도 하고 서로 시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뷰티, K푸드는 좀 조정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일막이 좀 끝나가는 것 같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많이 오른 회사의 뉴스 보셨겠지만 뭐 창업주에서 뭐 자녀라든지 막내딸 뭐 이래서 뭐 주식 팔았다. 그다음에 뭐 내부 이사가 그 자기 주식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이건 좀 기분 안 좋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원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담은 좀 되죠. 급등에 대한 부담 특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뭐 이렇게 흔들리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수급 라인이 깨지지 않았는데 먼저 던지는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라인은 이것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어제도 말씀드린 지금 여진이 진행 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 그 집중 분석 때 말씀드렸던 카페24가 드디어 이제 유튜브와 연동되는 커머스를 오늘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자세한 내용을 나왔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백만개미랑
좀 연관해서 이런 커머스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랬고 어제 또 제가 이제 집중 분석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그것도 오늘 또 무슨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 하다가 진짜 그렇게 되겠어요. 오늘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암호 그 KCS가 SKT가 엑스퀀텀 첫 상용 제품으로 이제 양자암호 칩 출시하는데 이 KCS가 협력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다시 돌아온 시장이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렇듯이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쏠림되는 그래서 선택받은 섹터만 이제 올라가는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조금 움직이는 거 있지만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최근에 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갔죠. 미국장으로. 근데 뭐 미국장 간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장이 좋아요? 미국장이 좋아요? 근데 양쪽 다 하시는 게 좋죠. 뭐 근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 얘기를 저는 주로 하니까 우리 시장을 보면 이제 상당 많이 떠나고 이랬는데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외국인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외국인이 땡겨 올리고 또 여기 불 붙으면 또 개인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시장이 뭐 맨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지금은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세계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미처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뭐 미국장을 가면 뭐랍니까, 그죠?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일종의 그 포모 현상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밀려 들어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이제 시총이 3조 3,350억 달러. 그래서 이제 시총 1위에 등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3,173억 달러 그 뒤이고, 애플이 이제 3조 2,859억 달러 이렇게 1, 2, 3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시장 얘기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투기성이 약간만이라도 있으면 투기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도 그렇죠. 투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 쏠림이라는 거는 아주 흔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쏠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쏠림의 미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뭐 부동산 시장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그것도 쏠림이죠. 강남만 오르죠. 뭐 뉴욕도 맨하튼만 오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이라도 투기성량이 있는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쏠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걸어가고 말을 타고 갈 거 아니라면 모르지만 말을 탈 거면 달리는 말에 타는 게 맞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근데 이제 달리는 말에 타려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타야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말 뒷발굽에 맞아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지수가 그 코스피 같은 경우 1.21%나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아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I와 관련된 반도체 또 거기서 옆으로 나가는 지금 이제 전력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 그리고 이제 이슈성으로 있는 대왕고래, 이건 이제 이슈성이지만 이거 빼고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은 사실 못 보여줘요. 물론 이제 개별 재료나 이슈 갖고 기습적으로 움직이는 게 덜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분포를 보면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뭐 시장이 뭐 올랐다는데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종목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되게 어떻게 푸념을 하시냐면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다. 시장이 막 쏠림이 심하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시장의 쏠림은 앞으로 더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수급의 주체가 완전히 외국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지수하고 관련 있는 그런 움직임을, 거의 액티브 펀드 같은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이거 되게 쉬운 얘기죠. 비싸게 팔면 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혼돈하는 게, 싼 주식하고 싸구려 주식하고를 혼돈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주식을 가능하면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의 낮은 가격을 우리가 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구려 주식은 뭐냐면 이게 싸구려일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그럼 뭐냐? 그래서 싸구려일 수밖에 없어서 가격이 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 관심이.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이건 뭐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거죠. 그럼 싸구려 주식이 뭐가 싸구려 주식이냐? 지금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벌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돈 벌기가 좀 힘들어 보여. 이런 주식이 뭐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니까 그게 뭐요? 싸구려 주식이죠. 근데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벌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하면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매매 원칙상 수급 라인이 막 살아나는 초기의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이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절대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전에 올랐다가 뭐 조정을 받아서 다시 수급량이 살아난다든가 이런 상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마냥 싼 거 기다리다가 이런 그 주식은 좋은 주식이 쌀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언저리를 찾는 방법이 매매 원칙이에요. 매매 원칙의 매수 라인이 형성이 되는가가 이제 그런 찰나에 주식을 사면 그거는 싼 주식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싸구려 주식은 그게 아니라 싸구려 주식은 진짜 싸구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싼 주식을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급 라인 체크하고 또 산업 전망도 봐야 되고 이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도 해서 막 재무제표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매매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매매 원칙 이거는 테크니컬 분석 중에서 수급 라인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그게 싼 주식을 사는 거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이게 한 달 전에 뭐 5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이야 그래도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 그건 싼 주식이에요. 근데 싸구려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싸구려 주식은 지금 돈 못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지가 않아요. 잊혀져 가는 주식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단순 PBR 비교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돈 벌 가능성이 커져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도 벌고 있고 미래 더 잘 벌 수 있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명품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 주식을 싸게 사는 거. 우리가 뭐 지금은 뭐 가격 편차가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세점에 가서 막 뭐 이렇게 명품 가방 이런 거 막 중국에서 관광객 들어가고 문 열리면 막 오픈런 이렇게 막 먼저 가서 막 신상품 사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명품인데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텍스 프리, 듀티 프리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명품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 원칙 맨날 대비해서 해도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과거에 얼마가 썼어. 이게 한 달 전에 얼마가 썼어. 이게 2주 전에 얼마짜리였어. 이러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매도 결정도 매수 결정도.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그냥 빼고 그냥 난 싼 주식 사겠다.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싸구려 주식입니다. 언제 돈 벌지 모르는 주식. 그 싸구려 주식을 사면 주식 투자도 싸구려 주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품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 그거의 답은 매매원칙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런 펀더멘털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그런 이제 테크니컬 분석을 막 매일 가지신 종목, 예상 종목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러시면 여러분 그 주식 보시는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니까 뭐 무조건 막 공부하고 막 뭐 회사의 자본금 뭐 그런 거 외우고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할 공부를 해야 돼. 할 공부, 필요한 공부.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